그럼 우리가 가집행은 민사선법 배울 때 계속 나왔던 거죠. 어디서 나왔냐면 처분권주의 등과 관련해서 원고가 소장의 청구 취지에 굳이 쓰지 않아도 직권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에 관행적으로 가집행 선고를 바란다라는 취지를 적는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실제 좀 유치원 시험인데 실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즉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 쌍방이 만나서 해야 하는데 이 채무자 측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으로서 이 등기 의무자가 이 판결에 따라서 의사의 진술, 이전 등기하는 데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해결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인데 이런 경우는 확정되어야 집행해서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에 친하지 않다. 라는 건데 그래서 시험에 자꾸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가집행을 붙이는지 신청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나 자체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 점수도 모의시험 보면은 가집행을 붙였을 경우 감점하라라고 이렇게 된 경우에 모의시험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집행을 붙이는 것 자체도 관행적인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한편 붙이는 것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안 붙인 경우랑 이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었기 때문에 안 붙인 거랑 구별을 못 하겠어요. 나타나는 건 똑같이 안 붙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애초에 아무 생각 없이 안 붙인 경우랑 막 생각했다가 붙이는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붙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해필이면 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가집행을 붙이면 또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안 붙여야 되는 식으로 가니까 그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꼭 점수를 그렇게 막 붙이고 빼고 하는 그것을 부여한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 때 농담으로 가집행 안 붙여놓고 실제 붙일 수도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저런 배경적인 상황을 나타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가집행 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청구 취지에 굳이 써도 안 된다 라는 식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관련 없는 이런 금전 청구 등에 있어서 붙게 되는데 그래서 판결문 이렇게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과거는 일본식 말투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일본식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문법적으로 조금 계속 지금도 어떤 판결을 보거나 교재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한 문구도 계속 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조금 더 우리말식으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건데 그럼 나는 또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가 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은 앞에 소송 비용을 강조한 문구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느낌 그 뉘앙스는. 근데 아주 정확한 문장으로 보면 피고가 주어 소송 비용을 목적어 부담한다. 이게 가장 문법적인 문장 아니냐.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되느냐. 라고 또 나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결문이 나오는데 청구 취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집행에 비해서 가집행이라는 거죠. 가집행이니까 임시로 하는 건데
그 자체는 임시지만 집행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거죠. 집행은. 즉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하고는 구별한다 이거죠. 가압류 가처분하고 같은 가시 이 돌림자라서 헷갈리는데 요거는 본집행에 버금가는 거고 임시이긴 하지만 본집행처럼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요거는 집행 보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서 가시들이 세 개가 나와서 이게 특이한데 헷갈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합격자 발표에 제 1번이 중앙대에서 나왔다고 봐요.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네. 가시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의무는 1심 판결만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설명에 등장시켰던 게 두 가지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여기 두 개 있는 게 하나는 집행을 해버렸는데 이 돈 받을 것 같고 집행해서 채무자, 의무자의 피고의 재산을 집행해서 이게 경매 붙여서 어떤 제3자한테 넘어갔는데 그 뒤에 이 판결이 진 것으로 끝났어요. 원고가 진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보통의 돈에 대해서 집행했으면 이자 쳐서 물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돌려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회복이 되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가집행 갖고 집행을 해서 채무자의 피고의 재산인 해필이면 부동산 집행을 한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붙여서 압류해서 경매가 돼서 제3자가 경락받고 그 돈으로 이제 집행 배당을 받아서 그런 즈음에 오히려 진 거야, 원고가. 나중에 승부가 뒤집힌 거야. 그러면 이 재산 날린 채무자 피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제3자의 관계에서. 했을 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것에는 영향이 없다요. 제3자가 경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영향이 없다. 그런 상황이 하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뭔가 소유권이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손해배상으로서밖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집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다. 경매돼서 제3자한테 넘어간 집을 돌이키는 것은 안 되고 결국 승부가 뒤집혔으니까 그 채무자였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1심에서 가집행이 돼서 갚아버렸으면 결국은 채무가 변제된 거니까 2심에 가서는 청구가 기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잘 생각해봐요. 1심에서 대여금 청구 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가집행이 떨어진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해서 받았어. 원고가 받았어. 그런 와중에 2심이 벌어지고 있어. 그럼 2심의 판결을 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가집행이 완료돼서 회수가 돼서 변제가 됐으면 원래 청구가 이게 우연히 법원의 가집행을 통해서 회수된 것이긴 하지만 가집행 판결을 통해서 회수된 것이긴 하지만 변제된 게 맞지 않아. 순수하게 임의로 변제했든 강제 집행에 의해서 변제됐든 원래 채권의 소멸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항소심 변론정결시에 볼 때 이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 경우에 무시하고 그냥 원고 청구 만약에 승부가 뒤집힐 게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해를 해보면 집행에 의해서 회수됐기 때문에 그 채권의 청구가 변제가 된 셈으로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집행된 걸 무시하고 원래 승부만 갖고 싸워라. 승부를 내줘라. 그러니까 가집행에 따른 변제는 생각하지 마라. 가집행에 따른 변제를 고려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것인데 이해되겠죠? 그런 설명까지가 두 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집행의 효력의 중단부에 보면 가집행의 효력의 중단부 이야기를 보면 가집행도 이 판결도 집행문은 필요한데 추후에 본소송이 원고 승소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그 확정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가집행하는 와중에 원래 소송이 이제 확정됐으면 그 판결문 붙여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집행하지 말고 확정된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집행 가면 되는데 이때 따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집행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